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발발 이후에 두 번째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을 앞두고 극성을 부리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기도 힘든 상황이 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휴가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나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떠나고 싶은 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작년 휴가철 한국인이 많이 찾은 관광지 몇 곳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표 여름 휴가철 하면은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전 부산 해운대가 떠오릅니다. 근데 빅데이터 결과로는요, 부산 관광을 즐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향한 곳은 기장군에 있는 해동 용궁사라고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용궁사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뤄진다는 영험한 절로 유명한데요. 이 절이 자리 잡은 곳이 기가 막힙니다. 바다를 목전에 둔 절의 위치를 보는 순간, 우와 하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설화로 인해서 절 이름이 해동 용궁사입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에 지어져서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보는 일출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용궁사에 이어서 부산을 찾은 이들이 많이 다녀간 곳은 또 어디일까요? 네, 태종대입니다. 해운대만큼 유명한 부산의 대표 해안 관광지이며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 퇴적층의 바다에 의해서 침식되어 만들어진 해안 절벽, 암벽 해안의 모습이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 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이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휴가철이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산과 바다 모두 여름 휴가철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만큼 가볼 만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지난해 8월 목적지로 가장 사랑받은 곳은 바로 속초 관광수산시장이었습니다. 속초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강원도의 휴양도시인데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바로 제격이죠. 속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인데요. 바닷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선한 해산물, 배를 채우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이를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긴 하나 조금 다소 가격이 높다는 거 바로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래도 정말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나요? 저는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각광받는 곳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역 전체가 여름철 휴가지로 손색이 없는 제주입니다. 인파가 가장 몰린 곳을 찾아보니까요. 협재 해수욕장하고 함덕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역시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물놀이가 최고였다는 뜻이죠. 두 곳 모두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서 위험하지 않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가족 단위의 휴양객에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두 곳 모두 제주 해수욕장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쁜 곳에 속하기도 하고요. 함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휴가 목적지로 각광받았던 곳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네, 오설록 티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협재 함덕 해수욕장 방문 다음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은 곳입니다. 다소 의외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아모레 퍼시픽이 2001년 9월에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특색 있는 제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긴 합니다. 문을 연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휴가철 여행지 상위권에 오른 곳은 이곳이 긴 시간 동안 제주의 수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꼭 경험해 봐야 할 대표성을 지닌 곳이라는 것도 하나 한몫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여름, 네, 지금 현재 코로나 4단계, 여러분의 휴가 계획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여행을 떠나겠다. 아니면 이번 2021년 여름 휴가는 외부 활동을 포기하고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즐기자라고 하는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여행, 휴가, 두 번째 슬기로운 집콕 생활.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저는 마음은 어디론가 지금 떠나고 싶지만 코로나 4단계 잠시 멈춤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여름 휴가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여러분의 여름 휴가 네,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토크보이스님, 오늘도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채채님, 머리 자르셨네요. 아나운서님 잘 어울리세요.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타로모모님 안녕하세요. 너무 덥네요. 많이 더우시죠? 네, 시원하게, 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폴캉님, 네, 안녕하세요. 폴캉님. 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도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32회 도쿄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7월 28일까지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준비한 읽어주는 사설 시간에는 7월 23일 세계일보에 실린 사설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설 제목은요. 악조건 속 도쿄올림픽 개막, 태극전사 선전 기원한다 입니다. 네, 그럼 사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 1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한국을 포함한 206개국 1만 10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33개 종목에서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선수 232명, 임원 122명 등 354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낸 한국은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10위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년 동안 선수들이 쏟은 땀을 생각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걱정도 많다. 전 세계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지구촌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전 경기의 96%를 무관중으로 치르게 된다. 수도권 바깥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거의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선수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자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오윤 엔델 몽골 총리 등 15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가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했지만 일본인 상당수는 여전히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올림픽 정신은 악재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삼아 불굴의 투지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는 경기는 TV를 지켜보는 78억 지구촌 가족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도쿄올림픽 슬로건은 감동으로 하나 되다이고 올림픽 행사 전체 주제가 전진인 만큼 도쿄올림픽 기간만이라도 갈등과 대결을 피하고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되새긴다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년 동안 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기꺼이 금메달을 양보하겠다고 한 태극전사들의 말처럼 한국 선수단은 그동안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메달을 목에 건다면 폭염과 코로나19에 시달리는 국민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설령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승패에 관계없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된 사설입니다. 이번 올림픽의 공식 슬로건은 감동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양궁 대표팀 17세 고등학생 공사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파이팅이라 열렬히 외치는 소리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 205개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그들이 흘리는 피땀 눈물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구 188만 명, 코소보 비극으로 외신을 통해 알려진 코소보는 여자 유도에서 종주국 일본 선수들을 연달아 높이고 금메달 2개를 따내서 세계 유도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이 내전으로 정전이 잦아서 해가 있는 낮에만 연습하고 변변한 탁구장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테이블을 놓고 구슬땀을 흘린 장한 소녀, 12살 시리아 탁구 소녀 핸드자자는 예선에서 탈락하고도 주요 언론으로부터 12세 소녀가 도쿄올림픽의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림픽 무대를 찾은 선수들이 또 어떤 감동의 드라마와 전설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투혼과 용기를 통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오늘도 선수들은 오전부터 배드민턴, 수영, 탁구, 펜싱, 양구, 유도 다양한 경기에 출전하여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참가 선수와 스텝 관계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가 모든 선수들 파이팅!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도 도쿄올림픽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요, 국가대표 233명 중 5명이 귀화 선수라고 합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K올림피언들도 순혈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셈입니다. 네. 대표적인 귀화 선수는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환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이 오주환인 이유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주환 선수는 2016년 리우 대자 올림픽 태극마크를 겨냥했었으나 육상계 내부의 일부 이견과 과거 도핑 논란으로 인해서 2018년 9월에야 한국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주환 선수는 온열 기후의 기록이 아닌 메달을 목표로 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올림픽 메달을 딴 마라토너로 남고 싶다라는 메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오주환 선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요. 처음 올림픽 무대를 누비는 남자 럭비 대표팀의 안드레 선수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시절 럭비의 매력에 빠져서 17세 이하 미국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하였는데요. 2017년 8월 한국 국적을 얻은 안드레는 1923년 국내에 럭비가 도입된 뒤 약 100년 만에 한국 럭비가 올림픽 무대를 밟는 데 힘을 보탠 데 이어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는 1승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대만 선수 진한 선수입니다. 네, 대만 출신의 진한 선수는 부상으로 낙마한 김한별 선수를 대신해서 13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하였습니다. 네, 고교 시절부터 한국에서 농구를 하며 U19 청소년 대표를 거쳤던 그는 국가대표로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진한 선수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선수는요, 여자 탁구 대표팀 선수인데요.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 전지희 선수와 최효주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됩니다. 두 탁구 선수는 리우 때 끊어진 올림픽 메달의 맥을 다시 잇는데 큰 힘을 보탠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성화를 점화한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요, 일본 테니스 대표 선수입니다. 그녀는 140년이 넘는 그랜드슬램 테니스 역사상 남녀 통틀어서요, 그랜드슬램 우승 4회를 달성한 최초의 아시아 국적 선수입니다.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 IT 출신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있는 다문화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올림픽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채팅창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홍인명님, 아나운서님은 미국으로 휴가를 가셔야죠. 네, 저도 휴가를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째째님께서도 국내 여행도 좋으니까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응응님도 계시네요. 이응이응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타로모모님께서는 난 집콕. 네,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집콕도 정말 슬기로운 휴가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렐레님, 대한민국 파이팅! 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네, 타로모모님께서 외쳐주셨네요.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네, 올림픽 선수단 여러분, 네,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TBS 영어 라디오, 부산 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K-POP 노래 경연대회인 원리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하였습니다.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인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음원 발매 경력이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만 가능한데요. 참가 희망자는 내달 8월 22일까지 한국어로 부른 노래 영상과 신청서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선에 통과한 지원자는 9월 초 각 지역 본선을 거쳐서 10월 30일 서울 TBS EFM과 FM 공개홀에서 열릴 전국 본선에 출전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부상과 함께 1등 3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4등에서 8등은 각 1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TBS 영어라디오 EFM 02-311-5671 부산 영어방송 BEFM 전화번호 051-663-0034 광주 영어방송 GFN 전화번호 062-460-094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영등포 다문화센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학기 취업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요. 참여 희망자는 8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교육비는 무료이고요. 문의 전화는 전화번호 02-845-5433번입니다. 네,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결혼 이민자 취업 아카데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보훈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훈군에서는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서 다국어 리플렛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요, 5,000부를 제작했는데요, 읍면과 보훈경찰서,
보은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보은 한양병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렛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성구매 및 알선 방지 등 알선 방지,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유형,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가정폭력 발생 시의 대처 요령, 그리고 보훈금 및 유관기관의 여성폭력 관련 지원 내용, 그리고 신고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번 제장에는 보훈경찰서 여성 원스톱 상담실이 참여해서요, 주요 내용을 기획하였고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각 1000부씩 발매를 하였고요. 한국어는 2000부를 합쳐서 3000부, 2000부 이렇게 해서 총 5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해서 모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보훈군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번째 소식이 되겠는데요. 6번째 소식은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지연 인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싱 사기.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사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소식 잘 들으시고요. 많은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한국 내국인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정교화된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대응 방안인 바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 인출기에서 30분간 찾을 수 없게 한 지연 인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옮겨지면 30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도 3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송금하고 피싱 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30분 안에 금융회사와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요.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선의 예방책은 스스로 속지 않는 것 뿐인데요. 몇 가지 원칙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금감원이든 경찰청이든 전화를 끊지 말고 당장 은행으로 가세요 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대체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금감원이든 경찰청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네, 둘째는 문자 메시지로 오는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저희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계속 이게 막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택배 조회를 사칭한다. 요즘 택배 조회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택배 조회만 검색해도 운송장 번호 그리고 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백신 접종이나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문자를 통한 광고나 자금 송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링크를 잘못 눌러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설치된다면 당장 핸드폰 전원을 끄고 새로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 정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 직접 만나 돈을 전해달라며 대면 피싱을 시도한다? 네,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타이밍을 놓쳤다면 만날 장소를 인근 경찰서 앞으로 못 박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너무나 당연한 팁이지만 몇 번이고 더 되새겨야 하는 방안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숙지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당장 부모님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하셔가지고 전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실내 생활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여름철 실내 건강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무더위 에어컨 사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방병은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놓치기 쉬운 질환이므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흔하게 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냉방은 크게 세 가지 질병 부류로 할 수 있는데, 질병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유발할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입니다. 냉방으로 실내의 온도가 10도씨 이상 차이가 나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나 두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피로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냉방으로 실내 습도가 같이 낮아지게 돼 기도가 건조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 자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 내부나 냉각수에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이 자라나서 냉방 시에 인체의 호흡기에 들어와 레지오넬라증이라는 위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방병의 세 가지 유형 중에는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과 감기 등 호흡기 감염은 시간 경과에 따라 좋아질 수 있지만 레지오넬라증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냉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4, 5도씨 정도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실내의 온도가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의 온도 조절 기능이 혼란이 와서 두통이라든지 피로감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냉방 시 습도가 낮아져서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지는 문제는 냉방 시 한두 시간마다 창문을 꼭 열어서 환기를 해주고 냉방을 너무 오래 지속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끼면 냉방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자라기 쉽기 때문에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필터를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 빌딩이나 백화점, 은행 등은 하루 종일 강한 냉방을 유지하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종일 지내는 사람은 냉방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틈나는 대로 바깥 바람을 잠깐씩 쐬면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소매가 긴 겉옷을 준비해 추위가 느껴질 때마다 실내에서 걸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7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전달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치기 전에 저희 잠깐 또 채팅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네. 타로모모님,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한여름에도 다양한 다문화 활동이 많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네. 다양한 활동들이, 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라는 말과 이 무더위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물과 더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낱말이라고 합니다. 습도가 높은 더위를 이르는 말인데요. 지금의 더위를 무더위라고 표현하기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코로나19 4단계인데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아무쪼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철이지만 다문화 이모저모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소식들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 코스모스TV 계속 방송 봐주시면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고요.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관심과 사랑 무엇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